이 비트코인의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간 과거 차트를 찾자면은 다음 오른쪽으로 보시는 게 나스닥 1999년도 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주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점부터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고 결국에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을 깨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비트코인도 이 프랙탈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비트코인은 달러 기준으로 10만 8천 달러 부근이죠. 즉 108K 부근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지금은 단기적인 하락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브리핑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였죠. 어제 날짜 12월 17일 오후 8시 12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리핑 시점은 이때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 비트코인 15분봉입니다. 눌려도 반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점을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108K에서 108.4K를 기술적 저항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말씀드린 이 108K에서 108.4K 이 사이에서 고점 대비는 대략 한 3% 가까이 하락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방은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일봉상 보시면 현재는 조정의 신호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봉 캔들에서 3개의 연속된 양봉 캔들이 출현했죠. 이런 캔들을 적상변 캔들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캔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캔들을 이 3개 중에서 이 캔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상승 적산변 캔들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보이다시피 이 상승 적산병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하락 반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 내용을 현재 비트코인 차트에 접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정이 올 수 있는 신호라고는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캔들 패턴에 대한 이론 내용일 뿐이고요. 직접 비트코인 차트에서 백테스팅을 해봐야겠죠. 제가 백테스팅 해본 결과는 이런 상승 적산병 캔들이 출현한 후에는 이 3개의 캔들 중에서 이 두 번째 캔들의 시가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과거 차트를 보시는 게 비트코인 2018년 8월 차트입니다. 이 상승 적산변 캔들 패턴이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캔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3개의 연속된 양봉 캔들이 발생을 하죠. 이런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 움직임을 봤을 때 결국에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두 번째 캔들의 시가다리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보면은 비트코인 2020년 2월 차트를 볼게요. 이때도 여기 저점부터 상승 적산변 캔들이 출현하죠. 이렇게 3개의 연속된 양봉 캔들이 출현하고 마지막 캔들이 가장 작아요. 이때도 이 두 번째 양봉의 시가다리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에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2020년 7월 차트도 보시면은 상승 적산변 캔들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캔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연속된 3개의 양봉 캔들이 출현하죠. 이때는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되돌림이 크지 않았지만 결국 두 번째 시가다리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좀 더 최근 차트로 넘어와서 비트코인 차트 2024년 9월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상승 적산변 캔들이 출현하죠. 그 이후의 움직임에서 이 두 번째 양봉의 시가다리를 깨면서 결국에 추세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는 비트코인 2023년 12월 차트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상승 적산변 캔들이 발생을 하죠. 그 이후에 이 두 번째 양봉 캔들의 시가를 깨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결국에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현재 차트로 넘어와서 이런 과거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차트는 상승 적산변 캔들이 출현했을 때는 높은 확률로 이 두 번째 양봉의 시가 자리를 지켜주면은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만, 반대로 두 번째 양봉의 시가 자리가 깨지면 추세가 변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론도 이론이지만 백테스팅한 결과가 필요하고,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상승 적산변 캔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하락을 보기보다는 두 번째 양봉의 시가다리 여기를 깼을 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양봉의 시가다리는 대략적으로 104K 초반 부근이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오늘 브리핑방을 통해서도 미리 비트코인 일봉상 이 104K 아래로 마감 시에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미리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넘어와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양봉의 시가다리, 이 104K 부근, 여기가 깨지면 무조건 하락을 하는 것이냐, 다 팔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단순히 일봉상 3개의 캔들만으로 큰 흐름은 캐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뷰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비트코인 차트를 일봉상 더 크게 보시면은 이 고점부터 일봉상 봤을 때 이런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승 모멘텀이 쭉 발생을 하고 거기 안에서 상승 채널로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높여지는 상승 채널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의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간 과거 차트를 찾자면은 다음 오른쪽으로 보시는 게 나스닥 1999년도 주봉 차트입니다. 이때도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부터 상승 모멘텀 발생하고 상승 채널을 형성해 준 다음에 결국에 이때는 또다시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걸 좀 프랙탈 분석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시장은 복잡하고 불확실하지만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시간 프레임은 다를 수 있지만 과거 발생했던 패턴이 현재 차트에서도 비슷하게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장의 프랙탈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나스닥 주봉과 비트코인 일봉을 비교해서 보시면 나스닥 주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점부터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고 결국에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을 깨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와 비슷하게 비트코인도 이 프랙탈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저점부터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이 상승 모멘텀에서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결국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채널 하단 부분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른쪽 이 나스닥 1999년도 주봉처럼 상승 모멘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은 일봉상 봤을 때 상승 적상병 캔들이 출현했고 이런 상승 적상병 캔들이 출현한 과거 데이터를 고려를 했을 때 이 상승 적상병 캔들 중 이 두 번째 양봉 캔들의 시가다리 여기를 지켜줬을 때는 상승 랠리가 이어졌지만 반대로 단기적으로 이 두 번째 양봉의 시가다리를 깼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추세전으로 봐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프랙탈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일봉과 나스닥 1999년 주봉 차트는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큰 흐름 관점에서 나스닥 주봉이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상승 채널의 하단 부분, 이 하단 라인이 대략적으로 가격이 한 98K 정도 될 거예요. 이 98K를 강하게 깨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나스닥 주봉, 이 과거 차트처럼 상승 모멘텀 발생하고 웅축한 이후에 다시 발산하는 그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